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 결국 혈당을 높이다 못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피에 떠다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완전히 끊으시면은요, 고지혈증 금방 좋아집니다. 빠르게는 2주면 좋아집니다.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지혈증이 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고지혈증은 아니고요.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기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질혈증 중에서 HDL 같은 경우는 몸에 오히려 더 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높을 때에 우리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혈관 안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초반 남성 환자가 급성 췌장염으로 왔어요. 이분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2번이나 췌장염으로 입원을 했는데도 또 술을 드시고 췌장염이 왔어요. 이분 혈액 검사할 때 간호사가 피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EDTA라고 피를 이제 담아서 놓는 검사실에 보내는 통이 있습니다. 그 튜브에 혈장이 누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얀 게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누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 색깔이 안 좋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 검사 나간 거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5,100 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종종 방송을 통해서 30대 후반 남성 환자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5,000 나왔던 거 놀랐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5,000대를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와, 환자분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 지금처럼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급성 췌장염까지 온 것도 지금 문제지만 식사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가공식품 드시고 치킨 피자 매일 드시고 안주로 해가지고 술이랑 같이 이런 거 안 좋은 것들 엄청 드시고 이 식습관으로 지금 중성지방이 5,000이 넘게 나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언제든지 혈관이 어디가 툭툭 막힐 수 있는 정도의 수치다. 지방이 그냥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혈장이 다 그냥 지방인 상태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다시 잔소리를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제 보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면은 높은 겁니다. 사실 150 이하로 낮추는 게 제일 좋고요. 300 이상이면은 아주 심한 중성지방 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0 넘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근데 이제 5,000이 넘는 거는 이제 드물게 보는 거죠. 이 고지혈증, 중성지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당장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몸이 지방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 많은 음식,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지방변이라 그래서 푸득푸득 지방변 보신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설사와는 조금 다르죠. 무른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변이 나오는 이게 이제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변이고 우리 몸이 소장에서 지방을 흡수하다 못해서 남은 것들이 그냥 변으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방 식사 말고 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단순당, 가공당입니다. 우리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단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환이 되죠. 소장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혈당으로 흡수된 포도당들이 그대로 다 소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간에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이 이제 나왔을 때 글라이코겐이 분해가 돼서 다시 혈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남는 혈당은 근육 속에 저장을 해서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장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고 이렇게 몸 곳곳에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장을 해도 안 되는 남는 혈당이 지방으로 변해서 그냥 피로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성지방의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글루카곤이 역할을 해서 지방 재배치를 하고도 남아서 혈관에 쌓여 있는 게 바로 중성지방 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으로 대표되는 단순당, 가공당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이제 변환을 시키잖아요. 우리 밀가루 음식들 보면 과자를 포함해가지고 음료수라든지 음료수도 진짜 문제인데 이 과당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밀가루가 대표적이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소장에서 빨리 흡수가 됨에다가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보존료라든지 합성 착색료라든지 향미 증진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들이죠. 이런 초가공 식품들을 입에 대는 거를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 결국 혈당을 높이다 못해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피에 떠다니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치킨도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이제 튀김 옷 입혀서 그걸 튀겨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 3종 세트로 먹는 거죠.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만들 때 이제 쌀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밀가루 떡도 있고 쌀이고 밀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 고추장, 그다음에 맛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이제 재료들들 달게 설탕 엄청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떡이 문제라기보다는 양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혈당 피크를 이룬다 못해서 중성지방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배달 음식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고지혈증에 문제가 되는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초가공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피자, 치킨을 먹고 싶은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당이 높아져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는 상태면 피자, 치킨, 탕수육, 떡볶이 한 번, 두 번 먹어도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운동한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해서 당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일부 안 좋은 음식 한두 번 들어가도 큰 문제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운동을 끊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계속 직업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운동을 끊고 나서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때 이제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대표적인데 저희 아버지 도대표 하셨을 정도로 나름 이제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던 유도 선수셨거든요. 근데 유도 끝나고 나서도 식생활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유도할 때는 너무 건강했던 몸이 유도 끝나고 이제 몸 안 움직이게 되자마자 식생활은 그대로니까 바로 몸이 고장이 나서 당뇨가 빨리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치팅데이라고 표현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빈축을 높인다면 일주일에 한 끼만 이런 정도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 끼만 몸에 안 좋은 거를 먹는다. 그 외에는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회식 같은 경우도 절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매일매일 사시사철 술, 고기 이렇게 되면 몸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고장 납니다. 2개월, 3개월이면 몸의 혈관들 금방 나빠져가지고 고혈압 당뇨 오고요. 생각보다 금방 나빠집니다. 금방 나빠진다는 예를 들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19세, 만 19살이 고혈압성 뇌병증이 온 적이 있어요. 두통이 심하게 온 19살 남자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머리 안에 출혈이 있나 보다. 머리 안에 뭐 혈관 꽈리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혈관 기형 같은 거 있어갖고 모야 같은 거 있어갖고 터졌나 보다 생각해서 혈압이 막 200이 넘게 나오니까 급하게 머리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없어요. 그러고서 혈압을 좀 안정시킬까 싶어가지고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해서 다시 혈압 쟀는데도 계속 200이 넘어요. 도대체 19살한테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좀 물어봤더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들어가고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공장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왔으니까 너무 기여해주면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다닌다고 고기술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낼 때는 이제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맨날 이제 라면에 피자에 이렇게 가공식품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 끼도 좋은 음식이 없이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3년이 되던 19살 때에 고혈압성 뇌병증이 올 정도로 심각한 고혈압이 온 거죠. 머리의 혈관, 그다음에 심장의 혈관, 말초의 혈관들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식습관이 안 좋으면 훨씬 더 빨리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빨리 오고 당뇨도 빨리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운동을 하는 동안은 나쁜 걸 먹어도 몸이 버팁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그만뒀을 때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것도 같이 하긴 해야죠. 고지혈증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일부에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유전 질환이라서 있긴 있는데 이거 핑계 대면서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혈증이 온 게 아니라 가족성이라서 온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고요.
인구 전체에서 보면 200명에서 500명 중에 1명 정도로 드물고 고지혈증 환자 중에서 보면 0.5에서 1%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스타틴이라는 지질 수치를 낮추는 약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이 약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유전성이 아니고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과자, 음료수 이렇게 대표되는 초가공식품들, 밀가루 음식, 배달 음식들, 빵, 떡, 면으로 대표되는 한 글자짜리 흰색 음식들 이런 것들 완전히 끊으시면은요 고지혈증 금방 좋아집니다. 빠르게는 2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그거를 너무 끊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보면은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여기 보이죠. 일부러 이거를 가공식품의 예시로 갖다 놓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뒷면이 지금 없는데 박스에 보면 뒷면을 보면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성분들, 합성 착색료, 보존료, 식용 색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젤리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급격하게 올리고 흡수는 빨리 되는 가공식품들이 초가공식품들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면 다 고지혈증인 건가요?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로 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개라도 이상하면 이상지질 혈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4가지를 보는데요. 먼저 총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일 때,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했죠. 요거는 남성 기준으로 40 미만일 때, 여성 기준으로 50 미만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진단 기준보다 정상치는 훨씬 더 낮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정상인 게 아니고요. 정상 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아서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00 미만이 정상인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30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기준이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미만이 정상이고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따로 정상 기준이 없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수치가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위험군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틴 정말 위험한가요? 스타틴은 사실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약이긴 합니다. 스타틴은 일단은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는 꼭 필요한 약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 혈증의 0.5에서 1%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약입니다. 근데 사실 그 외의 분들한테는 생활습관 교정이 근본적인 치료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우리 이 스태틴 약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낮아져서 정상 수치니까 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식사를 교정을 해야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습관을 변경하라고 했을 때 너무도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이런 초가공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먹게 되고 하나 먹게 되고 2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을 잘 못 바꾸십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약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했을 때 다 바꾸면 우리가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바꾸시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약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처방할 수밖에 없는 약이긴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내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스타틴이라는 약은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작용이 이제 근육통 가장 흔한 부작용이죠. 경미한 근육통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장 증상들, 복통이나 변비, 소화불량, 설사 이런 것들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비교적 흔한 부작용에 속하는데요. 근데 이제 드문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드물지만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침소봉대돼서 환자분들이 스타틴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근육병증,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요. 그다음 간 기능이 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이 36% 정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스타틴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이런 고위험을 감안해서 안 쓰시면 좋은데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생활 습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 한정으로 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큰 약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스타틴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틴 먹으면서 생활습관 안 바꿔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당연히 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습관을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사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핑계긴 한데요.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바꿔야 됩니다만, 못 바꾸시는 분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 돌본 지 이제 만 19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횟수로 20년 차에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환자분들 돌봐드리면서 만성 대사질환들, 그리고 그 만성 대사질환들의 끝에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들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황성수의 힐링스쿨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거든요. 2주간, 단 2주간의 철저한 식생활 습관 변경만으로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이고 비만, 지방간, 알레르기, 통풍, 관절염, 불면, 우울증까지 이런 것까지 된다고?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됩니다.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좋아지는 질병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좋아지고 반수 이상은 혈압, 당뇨약 완전히 끊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말 식습관, 생활습관의 효력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방송과 영상, 이 유튜브 채널, 이렇게 뚝스푼 같은 좋은 채널들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출판사의 좋은 제안을 받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무서운 응급실에서의 3대 중증 질환이죠. 거기에다가 비만, 지방간, 이런 만성질환, 거기에다가 암까지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이 가족과 본인의 생활에 어떤 질을 낮추는, 그리고 가족들의 슬픔을 너무 많이 만드는 이런 질환들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길 바라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몰라서 못하지는 말자라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드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몰라서 하지는 말자. 근데 모르는 분들 중에 이 심각성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근거를 잘 몰라서 확신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질지 잘 몰라서 안 한다. 그냥 좋은 얘기로 하는 거 아니냐.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뀌는 걸 눈으로 보거나 바뀐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은 바뀐 근거를 논문으로 된 거를 우리가 직접 본다면 정말 바뀔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도 담았지만 그 실제 사례와 그 근거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도 담았습니다. 소중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영상을 보고 들었다면 특별한 건강보조식품 하나를 선물을 해드릴 게 아니라 이 책을 선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변화를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뛰기 시작한다든지,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식탁을 바꾸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엄마들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엄마들이 식탁을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책을 읽고 식탁을 바꾼다. 이런 것들로 한 가정의 삶이 바뀌면 이 후세 세대들의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도 바뀌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